마진솔, 나연 선수의 바둑은 오늘도 미세합니다. 네, 지금 이 바둑은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여기가 지금 백이 귀를 막았네요. 이건 막았고요. 흙은 당연히 젖혀야 되죠. 두지 않으면 역으로 당했을 때 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 네, 그곳은 흙의 입장에서는 있거나 이렇게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네. 뭐 보통 있는 거겠죠. 예. 뭐 반발 자체는 잘 안 됩니다. 네. 백이 중앙을 잇는 게 선수가 되는 건가요? 이곳이요. 네. 이곳이 이제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게 상황 자체가 찝히는 게 있어서 이제 이 장면에서 손을 뺄 수는 없고요. 정말 흙이 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곳을 찝어서 여기를 찔러두고요. 이렇게 두면 이것도 역시 이렇게 끊기는군요. 이거 받아야 되네요. 여기를 아예 그냥 효율적으로 받는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둬도 이렇게 두면 한 곳이 뚫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끊기죠. 나연 선수가 지금 손이 좌변 쪽에 갔다가 시간을 한번 보고 상변을 찔러갔거든요. 지금 참 이 상황이 참 팩감이 확실하게 있으면 백이 여길 들어가요. 이거 네. 무조건 들어가서 넘어버리는 순간에는 바로 역전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안 되는 순간에는 그대로 승부가 결정이 되죠. 어느 정도 크기의 팩감이 있어야 할까요? 이건 사실 중앙 잡는 거 아니면 지금 팩감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이것도 의문이에요. 네,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손해가 막심해서. 네. 그러면 좌변을 그냥 끝내기 한다고 봤을 때는 젖히는 정도밖에 안 될까요, 아래쪽으로? 그렇죠. 그냥 이 선으로 젖혀서 두는 정도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그냥 안 하고 갈 수 있나요? 근데 하는 젖혀서 갔어요. 늘면 여기까지 치받겠다는 얘기네요. 집안는 자리가 선수인가요? 지금 나연구단이 치받을 것 같아요. 그럼 백도 일선의 호구 쳐봤자인가요?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요. 일선의 일선 어디죠? 패 형태로. 이렇게요? 네. 흙이 바로 못 맞게 하려고요. 어차피 못 막는데요. 이어도 못 막죠. 그렇네요. 네. 진짜 치맞네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못해. 못합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 못합니까?
일단 백이 패 싸움을 해서 해소를 하는 순간 절대 선수가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하고서 이런 식으로 해소가 되겠죠? 네. 이거 못할 아, 이 중앙이 선수가 안 돼요. 가질 못했어요. 글쎄요. 이 끝내기 해야겠네요. 맞고 마지막 여기는 이제 당하는 겁니다. 이건 뭐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다섯, 이렇게 된 다음에 또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단수 치고 먹여쳐서. 여기를 이제 확실하게 교환을 했고요. 선수인가요? 근데 여기 못했네요. 나연구단 뭐 정확하죠. 이거는 단수 치고 이렇게 두고 받는 거보다 네. 먹여치고 난 다음에 백돌이 하나 더 있으면 그 다음에 끝내기가 붙였을 때 차이가 많이 나죠. 막으면 이곳까지 선수가 되니까요. 백이 한 집 차이 나고 흑도 여기에 이제 집을 낼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두 집이 생겼기 때문에 반으로 보면 여기도 한 집 차이 냅니다. 예, 따낼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왜냐면 계속 나가게 되면 단수 쳐서 뭐 이제 얼마 못 나가요. 예, 그래서 지금은 위쪽에 끝내기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고요. 네, 여기에 귀를 두고서 흑한테 이곳을 당하게 되면 이곳의 백집이 마지막 하나, 서로 두 집이 납니다. 이곳은 넷, 다섯, 여섯, 자, 35, 40, 40넉집, 49, 여섯, 7집이었죠. 56, 58, 60석집. 흑기 여기 아까가 뭐 큰 차이 없죠. 네, 이곳이 쉬운 집.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음, 여덟, 아홉. 단순 계산으로만 놓고 보면 미세하네요. 획도 아까 정도 나는 건가요? 마지막 네, 흑이 한 둘, 셋, 68집 정도? 여섯, 68집은 확실하게 났습니다. 근데 네. 이게 흙이 불어날 부분이 확실히 더 많거든요. 네. 지금 해주신 계산이라면 반면 5집 승부인데 네. 불어날 곳이 흙이 더 많다는 거군요. 백은 그 이상 불어날 수가 없어요. 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순석집에서 뭐 많이 불어나봐야 한두 집인 것 같고요. 흙은 한두 집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은 이 자리도 패로 못 버티는 건가요? 네, 이거 못 버팁니다. 이거는 근데 버티기에는 흙이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팩감도 흙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도처에 보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로 물러났습니다. 응? 이러니까 훅 떨어졌네요. 거길 이제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요. 확실하게 하나요. 여기가 이렇게 뒀을 때 흙이 받기가 쉽지 않네요. 차단이 차단이 이렇게 해도 여기가 이제 이곳만 보면 백이 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한데 항상 끼워 이으면 이 끊는 것 때문에요. 여기를 받아야 되면 이제는 이 상황이 되면 사는 것도 쉽고 오히려 흙이 굉장히 얇아지죠. 네. 그래서 이 교환을 확실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근데 여기 두고서 큰 자리가 없어서 그냥 이런 것도 사실 변수가 있었는데 여기 나연구단이 변수를 줄였네요. 이런 자리로 알게 모르게 중앙도 몇 집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여기요. 예. 뭐 여기는 뭐 흙이 한 두 집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비슷하게 되네요. 어차피 여기 안 두면 그냥 이곳을 당하면 또 당하면 아프거든요. 받아야 되면 못 넘어가는 것을 선수로 흑한테 당했기 때문에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지금 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이렇게 될 그림이었다면 패를 좀 걸어보는 건 어땠을까요? 아, 패를 걸고요. 근데 패를 걸고 따낼 때 뒤로 이었어도 똑같은 뒤로 이었어요. 결과였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하네요. 흙이 불어나는 집이 너무 많아요. 두면 둘수록 흙집만 불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네, 백이 졌어요. 큰 차이는 큰 아니지만 차이는 아닌데 졌습니다. 네. 여유가 있는 바둑이군요. 지금 거의 뭐 흙이 두면 둘수록 불어나기 때문에 미세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 승부를 걸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건 이렇게 받는 게 좋네요.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는 이거 건가요? 되게 잘 뒀습니다. 왜냐면 돌이 분명히 여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잡는 것이 한 점 다음에 끊어 잡는 것까지 있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체로 석집이 확보가 되고요. 네. 지금은 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게 되면 석집이 그냥 사라집니다. 네. 그러면 여기를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여기를 두고 백이 여기 둘 때 흙이 여기 뒀거든요. 백이 선수가 되네요. 네, 이거 좋은 수였습니다. 좋은 수를 당한 것 같아요. 뭐 물론 이게 교환이 돼 있으면 여기 붙이는 끝내기랑 나중에 있기 때문에 최소 한 집 이상 득인데요. 이거는 그럼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은 네. 한 점 살리는 건 선수가 안 되는 건가요? 글쎄 뭐 여기 지금 당장 잡으러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흑은 이 형태가 지금 확실하진 않지만 이 공도가 넓어서 한 수를 뒀을 때 예를 들어 뭐 두고 끊겨도 거의 살아있는 형태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가요? 달구단이 이곳에서부터 끝내기 하는 것도 정교합니다. 이곳을 옥집으로 만들고 여기를 강요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끝내기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교환이 돼서 이것도 두 집이 아주 착실하게 났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그것도 배 입장에서는 아픈 곳이죠. 차이가 크지가 않았는데 오히려 차이가 크지 않아서 승부를 못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랬을까요? 네. 차라리 격차가 좀 벌어졌더라면 그러니까 한 10집 정도였다면 당연히 했겠죠. 근데 막상 차이가 뭐 계속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뭐 집으로 봤을 때는 백이 전혀 밀리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집이 계속 불어나서 그렇죠. 네, 그 자리 하네요. 네, 흙집이 변함이 없어요. 흙집이 변함없이 이런 집이 넘어갑니다. 백집은 아까 똑같아요. 63에서 멈춰 있군요. 만약
지금 받는다고 해도 괜찮은 형세인가요? 아, 여기요? 네. 저 여기 지금 받아야죠. 지금 안 받게 되면, 왜냐면 끊기면, 여기가 이런 데가 다 선수가 돼서 중하면 위험합니다. 네. 지금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받으면 엇근내기 석집을 당한 거지만, 지금 흑이 계속 선수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면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후수 끝내기를 두는 것보다 선수 행사를 계속해서, 이제 국면을 이제 흑이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죠. 네, 이곳 교환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렇게 이것도 받는 이제 게 확실하게 네. 해놓는 겁니다. 또 역으로 붙이는 거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여서 이 교환을 하고 그때 있는 거죠. 그러면 양쪽을 다 안 당해요. 끝내기 할 때. 어느 한 곳은 못 합니다. 네,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 하나, 이제 끝내기도 몇 군데 남지 않았고요. 네, 백이 여기를 잇게 되면 그냥 흑이 이곳 뭐 깔끔하게 정리하고요. 그냥 여기도 있고 여기 따내면 그 전에 여기 뭔가 또 역으로 당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하겠네요. 둘, 하게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냥 이어서 받아두네요. 따내는 것이 지금은 그냥 뭐 분란을 안 만드는 상황입니다. 예. 뭔가 하지 않으려고 정리를 하는 거군요. 이미 그 나연구단의 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로 그 이겼어요. 땅 남는 만큼의 허용 범위가 있군요. 예, 지금 딱 머릿속에 이 그려놓은 그림으로 여긴 이렇게 당하고 여긴 이제 흑이 하고 여기를 내가 하고 여기 마무리하고 두면 그렇게 맷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그래도 이 바둑은 지금 현재 10집 안쪽일까요? 10지까지가 사실 이런 것도 근데 무리를 안 할 것 같아서 10지까지는 차이 안 날 겁니다. 이 바둑 자체가 여기를 막았어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냥 있겠네요. 여기로 고치면 양쪽으로 당하니까 반대로 네, 고치면 여기 반대로 고쳐야 되는 자리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반대로 고치는데 이제 이곳으로 득이죠. 근데 흙이 위로 찝어요. 이렇게 둬야 됩니다. 대신에 이곳이 선수가 되면 아래쪽을 한 칸을 띄었을 때 또 여기가 좀 차이 나요.
지금 뭐 이렇게 받아야겠지만 이 두 집을 내는 것이 또 크죠. 네. 집이 만들어지는군요. 네, 그래서 이겼어요. 이렇게 돼도 집은 만들 수 있지만 한 집 나는 건가요? 글쎄요, 뭐 집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호구 쳐야 되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게 있었나요? 일단 여기는 자체로 있는 순간 두 집 차이가 나버리니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너무 아쉬워요. 박진설 선수가 진 거는 알고 있거든요. 계속 좀 팽팽하고 미세했던 바둑이었었는데 어디를 끝나고 가장 후회할까요? 마지막. 그러니까 여기 승부처에 돌입을 못한 것도 얘기할 것 같고 이제 이곳에 집을 지어 박진설 선수의 판단은 집을 짓는 것 자체가 크게 별것이 없다라고 보고 이것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집을 짓는 과정에서 중앙에 약간 흙이 좀 얇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패착은 여기다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 바둑인가요? 네. 근데 여기를 늘었을 때가 중요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진서울 선수가 계속 이 부분을 두었고 여기를 두지 않은 것이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아, 우변 얘기네요. 네. 우변을 먼저 갔어야 했다. 그래도 컸던 것 같아요. 아, 우변은 어떤 집이 한 20집 이상 생겼으니까요. 네. 중앙으로 가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여기를 결정을 다 짓고서 뭐 여기 하다가 다시 일로 넘어왔거든요. 늘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 이거 중앙을 둬서 압박을 했으면 오히려 크기 두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입구자만 와도 여기를 다음에 집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네, 오히려 1억 원씩보다 지금 위로 두는 게 훨씬 낫네요. 참, 그 보여준 중앙 입구자 자리는 찾기가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네, 바둑은 나연 선수의 승리. 자, 계속 연승을 이어나가면서 오늘 또 해결사 역할까지 했습니다. 아, 박진솔 선수의 연패가 계속 이어지는데 빨리 탈피를 해야 될 텐데요. 네, 6연패를 당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봐도 또 이렇게 이제 큰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닌데 나연 선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돌봐줬어요. 네. 오늘 나연다운 바둑을 네. 보여줬던 한 판이었고요. 정말 이렇게 기세를 타니까 확실히 살아나네요. 네. 스코어는 3대1로 8라운드 2경기는 사이버 오로가 가져가고요. 이제 마지막 한 판 남았습니다. 홍성지 선수와 진시영 선수의 만남. 지금 우상백은 아직 잡힌 형태 맞나요? 네, 잡혔죠. 네. 마지막 하나, 지금 마지막 수가 셋, 넷, 다섯, 그리고는 잘게 좀 쪼개진 바둑이네요.
여기 뭐죠?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돼가지고 여기를 눈 의미를 못 찾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개가를 한번 해보죠. 마지막 네. 하나, 둘, 이곳이 이제 이렇게 되면요, 넷, 다섯, 여섯. 이제 2패를 계속 백이 버텨도 여기를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끝내기가 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는 따낸 것 같습니다. 15집, 17집, 20집, 27집, 28, 32, 40, 47, 50, 52. 아, 여기 따낸 걸 모르겠네요. 하나, 쉬운 넉집 따낸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거 일단 쉬운 7집 정도 보겠습니다. 네. 아, 여기도 따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정확히 해야겠네요. 일단은 여기가 석집 6, 10. 백이 전체가 그냥 잊고 넘어가게 된다면 32집이 나고요. 여기가 38, 40, 40 넉집, 50, 52집. 이렇게만 보면 또 미세하게 됐네요. 그렇네요. 근데 여기가 지금 흙이 따낸 거. 셋, 사석을 같은데요. 전체 사석을 확인해 드릴까요? 네. 지금. 일곱, 여덟. 아, 백이 여기도 따냈을 수 있겠네요. 이거 따낸 걸 정확히 봐야겠네요. 전체 사석은 지금 10개, 10개 똑같이 똑같습니까? 따냈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여기를 끊어갔습니까? 이걸 계속 끝내기를. 뭐 여기는 그냥 나가면 그냥 이렇게 두고 뭐 선수를 할 수 있는 정도네요. 네, 지금 합격을 한번 더 해보죠. 여기가 아까 판으로만 셌을 때 100은 49집입니다. 사석은 똑같은 상황이고요. 넷, 그럼 흑의 집은 여섯, 잡았다고 가정을 하고 16. 아홉. 한 57집 정도입니다. 여기가 석점이 지금 살려야 되는 이 상황이고요. 흑이 그러면- 우세하네요. 네. 일단 뭐 여기도 남아 있는 거고요. 네, 지금은 흑이 좋습니다. 여섯, 일곱, 8집 차이에 흑 선수가 될 확률이 높은 건가요? 네, 그리고 여기를 이걸 한 번만 당해도 집 차이가 갑자기 확 나서요. 근데 이건 거의 당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그냥 잊고 넘어가는 거랑은 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들어가기 어렵고요. 그럼 이 부분에서만 제가 넘어가서 계산을 했는데 여기가 7집 나는 것과 지금은 2집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당하는 순간에는 집 차이가 5집 가까이 나거든요. 넷, 다섯. 네, 그래서 지금은 네, 배기 어렵네요. 앞서 두 선수를 낙관파의 홍성지, 비관파의 진시영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런 낙관적인 기사와 비관적인 기사가 이 미세한 바둑을 본다면 네. 해석이 결과가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개가로 이제 들어간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이제 낙관을 한다는 것은 끝내기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뭐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초반과 뭐 한 중반 정도까지요. 예. 그때까지가 예,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 넘어가게 되면 사실 그때는 이제 뭐 낙관파나 비관파나 네. 예,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초반을 바라보는 눈이 가장 차이가 날 겁니다. 일단. 네. 마지막. 저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할 때 끝내기 들어가면 네. 불리하면은 여섯. 내가 할 끝내기 자리, 유리하면은 좀 당하는 자리 이렇게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데요. 예, 그 유리한 상황에서는 좀 어느 정도는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상황에서도 좋으면 네. 예, 우세한 거니까요. 당하는 걸 계산하고서. 맨날 못 이기더라고요. 끝내기는 참 냉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감정이입이 되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네. 저도 사실 냉정하게 안 해요. 못해요, 잘. 예. 감정이입 될 때 많으세요. 예, 그냥 감정이입보다는 저는 끝내기 부분에서 좀 그 형세 판단을 좀 대충 하는 스타일이라서 예, 이거 좀 이렇게 정교하게 습관이 안 들어서 정교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 그냥 대략 세고 근데 뭐 집이 정해져 있고 확실한 상황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하긴 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좀 애매한 경우가 많잖아요. 끝내기 하는 부분에서.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저는 둘, 셋, 그래서 저는 넷, 어려운 부분이 여섯, 일곱, 여덟. 이 집 정확히 몇 집으로 볼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가 조금 어려워요. 네. 예. 그거는 그냥 제 마음속에서 그냥 뭐 대략 한 15집, 16집 보고 있는데 몇 집이냐고 정확히 이제 물어봤을 때는 굉장히 곤란한 거죠. 예. 저는 좀 끝내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요즘에 재방송으로 다시 끝내주는 끝내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틀었다가 바로 예. 돌렸어요. 저도 다시 그거 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섯. 다시 봐야 돼요. 제가 다시 보여야 될 게 그거고요. 저도 끝내기가 좀 약해서 그러니까 박영훈 군단의 그 끝내기 강의는 참 뭐 수준이 워낙 높아서 저도 가끔 보고 있다가 저게 맞는 건가? 저게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사실 끝내기 잘하는 기사들 요즘에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사들 개개인마다 나만의 끝내기 계산법? 뭐 맞아요. 이런 게 따로 존재하나요? 그렇죠. 뭐 끝내기 계산 뭐 계산하는 방식 자체는 너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건 분명 다를 겁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뭐 그래서 집을 세는 것부터 그냥 뭐한 집씩 세는 것, 두 집씩 세는 것 아니면 그냥 전체 모양으로 해서 뭉텅이로 세는 거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계산하는 거에서 셈을 할 때요. 또 뭐가 있죠? 계산하는 방법에서 제가 지금 마지막. 개가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근데 끝내기 들어갈 때는 저희가 보통 이제 배우는 끝내기로는 뭐 선수 끝내기 후수로 했을 때 뭐 몇 배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버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실전 상황에 맞게 네. 정교하게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생각 중이시죠?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리고 그 다섯. 여섯, 그냥 기본적으로 세는 건데요. 이 여덟. 판으로 세는 것과 음, 사석으로 세는 것 이것도 그냥 각자 기사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좀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긴 한데요. 근데 그거를 제 생각에는 동시에 둘 다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은 사석수 세고 판에 그 집을 세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정확하긴 한데 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하나. 패싸움이 많이 일어나서 사석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는
다섯. 이 지금 이 상대 지금 보면 상대 돌 앞에 있는 사석통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홍선수 선수가 갖다 놨는데 저거 이제 쌓여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손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것만 만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한 20개 넘어가면 도저히 계산이 안 돼요. 그랬을 때는 판으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판으로 계산이 쉽지 않으면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미세한 승부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죠. 걔가 도저히 안 되니까요. 마지막 하나, 일단 뭐 셋, 바둑을 이제 처음 접하고 배우시는 분들 그 입장에서는 판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면 네. 나중에 바꾸려고 해도 어렵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판으로 세는 것만 해서 이 따로따로 쓸 때 가끔 실수가 나와요. 예. 뭐 예를 들어 이제 마지막 명백히 이런 자리가 둘, 이제 두 집이지 않습니까? 따낸 것과 하면. 다섯. 근데 이제 여섯, 같이 셀 때 여기를 한 집으로 세고 사석 따로 세야 되는데 그냥 계속 여기 두 집으로 세고 있어요. 그리고 사석도 네. 세고. 그러면 이제 아, 거기서 이제 한 집이 차이가 나는 거죠. 또 그런 단점도 있겠네요. 네.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그 사석하고 같이 개가를 안 해요. 근데 지금 이런 판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보질 못해가지고 이 바둑을 못 보면 이런 게 따낸 건지 여기는 따낸 거라고 확실할 수 있겠지만 네. 이런 것도 백이 따낸 건지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두 번 계산할 때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지 맞아요. 않은 경우에는 하나, 둘, 네, 판으로 세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네, 저는요. 일곱, 근데 박영원 구단은 사석하고 같이 계산을 하더라고요. 판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요,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둘 다 하는군요. 네, 둘 다 하냐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걔가 할 때 이제 사석이 몇 개야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다르네요. 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여기를 그냥 마지막 굴복 하나, 시키는 과정인 것 같아요. 흑한테. 넷, 근데 뭐 거의 다섯, 여섯, 일곱, 이거는 뭐 자체팩감이 무수히 많지 않는 한은 못 견디는 자리죠. 그냥 따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자체로 2점까지 떨어져 있네요. 그렇죠. 촉촉수의 형태고요.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흑도 이제 이렇게 한 점을 희생타로 하고서 따내야지만 이게 잡혀 있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되는 거죠? 걔가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둘, 제가 생각해보니까 완전히 아기 때는 일곱, 그 사석하고 같이 센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요. 네. 그 예전에 제가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세계 청소년 바둑 대회 나간 기억이 있는데 그때 결승에서 중국의 왕야오 선수하고 대국을 했어요. 근데 왕야오 선수가 이제 저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83년생인데 이 대국을 하는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파도를 안 세고 같이 사석으로 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한국 기사들은 당연히 사석을 여기 돌통 앞에 놓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경황이 좀 없었나 봐요. 네. 그래서 둘, 중국 기사들은 그 넷, 다섯, 자기가 따낸 돌을 상대 바둑통에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항복 선언과도 안 마찬가지. 되는 거죠. 근데 네. 근데 분명히 뭔가를 계속 넣는 것 같긴 했는데 이제 정신이 없고 이제 계속 초읽기에 몰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제 통 앞에 있는 사석만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바둑을 나중에 제가 이긴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이 줬어요. 하나, 둘, 한 8집 반인가 진 것 같아요. 셋, 통에 넣었던 사석을 다시 네, 그러니까 제 사석만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홉,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석을 저한테 넣은 거예요. 그게 제일 토통에. 예, 아기 때는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났죠. 사실 이것은 굴복을 안 당하면 굉장히 차이가 크죠. 이건 뭐 마지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거는 안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여기가 중요한 거는 받고 어차피 해소 자체가 다음에 또 해야 돼서 그렇지가 않네요. 그냥 단순히 이어서 아무것도 놓지 않고 네. 해소가 된다면 이거는 이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게 받았습니다. 이것도 안 받게 되면 뭐 조치고 이 정도는 당하면 한 선수로 한 5집은 되죠.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약간 어렵네요. 고민이 그냥 되네요. 이어야 되는 건가요? 예. 위쪽을 이곳을 약간 생각한다면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렇게 파울을 그렇게 두네요. 약간 돌이 이런 식으로 오고 여길 파워 당하면 여기가 물론 살아있긴 하지만 이 형태가 조금은 안쪽으로 당한 느낌이라 이거 약간 어렵네요. 그냥 있는 것도 생각해 볼 만했는데요. 어차피 여기 끊길 일 별로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선수가 되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이제 두기사 공식전으로 보면 다섯, 굉장히 이제 2승 1패지만 오래됐어요. 여덟. 공식전은 지금 마지막으로 둔 게 2012년이네요. 7년 전이네요. 네. 이제 바둑리그에서의 대국이었고요. 최근에 두기사가 오래 둔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올해가 아니겠네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둔 기억이 있는데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포함이 안 됐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 대국은 홍성지 구단이 이긴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덟, 아홉. 아마 화성시에서 벌어졌던 대회였던 것 같아요. 아, 네, 대축제 때. 네, 야외에서 네. 어쨌든 그러면 재작년이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 어떤 기사화가 되기도 했는데 이 공식 비공식이 조금 애매하다 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거든요. 여덟, 아홉. 예. 공식 대국이었던 대국이 나중에 좀 비공식이 될 때도 있고요. 네. 비공식이었던 대국이 공식 대국으로 또 인정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해서 잘 정립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그 기사들의 승단하고도 관련이 아, 돼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뭐 작년에는 공식 대회였는데 맞아요. 올해는 약간 뭐 둘, 대회가 뭐
약간 바뀌었다든지 그러면 네. 여섯, 바뀐 것이 없는데도 이제 공식전이었는데 아닌 경우가 되고 뭐 이렇게 상황이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정립이 잘 돼야 돼요. 왜냐면 혼선이 있을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예전 그 중국 리그에 참가를 했을 당시에 그 초창기 때 일인데 기록이 한 20판 정도가 날아갔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적도 있고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기원에서 맞아요. 기사들을 이제 관리를 해서 둘, 갑조리그 이렇게 계약 체결을 하고 했던 때가 아니기는 했었죠. 그렇습니다. 일곱, 그리고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기록을 찾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다고 합니다. 기록이 뭐, 예. 기록이 사라지는 것이 일도 아니죠. 근데 참 중요한 거예요, 기록은. 뭐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기록 경기라고 하는데 나중에 계속 남는 거라서 예. 기사들은 또 이제 마지막 하나, 오랫동안 하게 되면 넷, 판수도 많아지고 뭐 예를 들어 다섯, 성적이 좋은 기사들은 뭐 여덟, 천승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그런 것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승률도 그렇고요. 통산 승률도. 저는 그 세계 대회로 봤을 때 메이저 세계 대회와 그렇지 않은 세계 대회의 차이도 좀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메이저 세계 대회가 아닌 것이 TV 아시아가 있나요? TV 아시아 월드 바둑 네, 월드 바둑 챔피언십도 챔피언십이 있고요. 있고 월드바둑 챔피언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올해는 약간 뭐 1, 2, 3회를 치렀지만 대회 방식이 계속 변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규모나 이런 거 뭐 선수들 내비를 봤을 때는 마지막 사실 뭐 메이저라고 해도 올해 대회라고 봤을 때 올해 3회로 봤을 때는 손색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8강 시드를 받았다는 이유로 메이저가 아닌 거라고 하던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를 당하게 되면 큰 차이가 나요. 지금 걸어갔습니다. 왜냐면 부담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 거의 부담이 없는 자리라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를 흙이 이었네요. 흙이 있고 언제? 언제 있죠? 백이 이어져 있고 여기를 잡은 것으로 네. 이 패의 결말이 났습니다. 바뀐 부분이 많아서 기억을 해봐야겠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혹시 일곱, 사석의 개수 아홉. 필요하신가요? 제가 확인해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바둑을 아예 네. 이걸 거의 보질 못해서 확인이 도저히 안 되네요. 흑이 한 개를 더 따냈네요. 흙이 하나 더 따냈나요? 네. 네, 100의 이집부터 보죠. 여기가 집 15. 마지막 아, 근데 이 하나, 둘, 결말이 나와봐야 알겠는데요. 여기를 다섯, 지금 여섯, 일곱, 뭐 보통 큰 패가 아니거든요. 이게 좀 한 10집 이상 되는 패라 패값 먼저 보시죠. 개가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당하는 순간에는 100이 뭐 이길 수가 없는 형세였고요. 패감이 흑이 한 패감, 100감 마지막 여기는 패감이 아니고요.
딱 확실하게 보이는 팩감은 한 두 팩감 정도. 아, 여기도 있군요. 세 팩감. 근데 백은 팩감이 없는데요. 그 두 점 마지막 우변에 하나, 단수 치는 자리는 팩감이 될까요? 넷, 다섯, 여섯. 아, 이거는 받아줘야겠네요. 왜냐면 네, 이거는 받아줘야 됩니다. 이 선수로 굉장히 아프네요. 따내는 것도 크지만 이 자리를 선수로 당하고 여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끝내기도 없어지죠. 하나는 받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이 팩감이 없어요. 네, 뭐 아예 이런 거는 마지막 그냥 안 받을 것 같고요. 여기도 셋, 이거도 안 받을 것 같은데요. 팩감 부족이네요. 그러면 이제 있는다고 보고 이렇게 됐을 때 아, 좌변에는 팩감 안 될까요? 너무 여기를 손해인가요? 팩감을 이제 쓰는 게 이제 단순히 쓰면 안 받고요. 이런 것은 계속 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팩감을 사용을 하다가 손해를 보거든요. 네. 네, 그러면 또 안 돼서 네, 저기 굴복당하면 차이가 좀 납니다. 그 팩감이요? 어차피 큰 부담은 없으니까요. 네, 여기도 생각보다 커요. 따내고 둘 때 여기까지 있게 되면 나중에 안 둬도 돼요. 아, 네. 두 집이 더 불어났죠. 원래는 두 수의 갈수가 필요한데 두 집이 불어났고 따내고 여기가 석집이 불어났죠. 그러면 이곳이 한 점이 따내서 한 집이 줄어들었어도 안팎으로 6집 차이에 100집이 두 집 차이 나니까 이거 8집 일곱, 여덟, 예, 큰 자리네요. 해소를 했어요. 근데 여기를 어차피 당하는 거면 이거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두고 예, 여기를 잇고 끝내기 했을 때 이제 개가를 해보면 되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도 흑이 이겼습니다. 이 지금도 한 집 차이는 조금 좁혀진 것 같은데 흑돌 차례고 이 불어나는 부분이 흑이 이곳이 확실히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사석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고 보면 흑이 둘, 열둘, 열여섯, 열여덟, 여기가 21집입니다. 29집, 일곱, 29집, 30, 31집, 37, 39, 40, 41, 47, 58집이 확보가 됐습니다. 100은 이곳이 16집, 18, 20, 26집, 27, 35 여기가 다 해서 49이에요. 한 8집 정도 차이가 나죠. 네. 8집의 흑선이기 때문에 아까 딱 그 차이예요. 네, 큰 차이 없어요. 예, 그러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진시영 선수도 기세를 좀 타요. 제 생각에는.
기세를 탄다는 건 이제 기세가 붙으면 연승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고 또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그 기가 죽는다고 하죠. 네. 예, 기가 죽으면 조금 이제 계속 좀 하락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약간 뭐 기복이 있는 기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확실히 둘, 기세를 타면 무섭게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워낙 또 기세 자체 기량이 훌륭하기 때문에 아홉, 뭐 기사들 중에 그런 편의 선수들이 많은 편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비율로 따졌을 때는 글쎄 그건 진짜 조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조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흔히 하는 말로는 뭐 신예 기사나 어린 기사들이 뭐 기세를 잘 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진시영 선수 정도면은 이제 뭐 연차도 꽤 쌓였고 그렇죠. 경험이 많은 선수거든요. 네, 넷, 다섯, 그거는 여섯, 조사해보면 재밌을 것 음. 같아요. 네. 여덟, 아홉, 딱 그 이성 캐스터 질문 받았을 때 딱 느낌이 하나도 안 오네요. 네. 그렇죠. 신의 기사들이 아니어도 네. 충분히 그 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스타일이 있거든요. 진시영 선수도 조금 기복이 있어요. 사실 저희 집에도 한 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뭐 연차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여섯, 일곱, 여덟, 글쎄, 예전에 기복이 좀 없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봐서. 그럴 때도 있었군요. 네. 기복이 없었어요. 네. 네. 잠시 좀 추억에 잠겼던. 아, 근데 그나저나 오늘 정관장 황진단이 패배하면서 6연패를 기록을 하는데 사실 이 팀이 그럴 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뭔가 잘 안 풀리고 있어요. 그 시작하기 전에 우승 후보로 꼽았던 팀들이 몇 팀이 있습니다. 근데 정관장이 이제 우승 후보로 이제 많은 전문가들에게 꼽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충분히 굉장히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근데 네. 무기도 있었어요. 장고대국에서 뭐 좀 특화된 힘을 선수들이 많다. 발휘할 것이다. 예. 라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실제로 이제 시즌이 시작되고 보니까 생각만큼 그 장고대국에서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일단은 팀의 이주자인 박진수 선수도 좀 부진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부분의 선수들이 조금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원인인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이제 이렇게 좀 어느 순간 또 마음을 내려놓고 난 이후에 또 팀들이 연승하는 팀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이번 시즌은 5개 팀이 포스트 시즌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좀 더 기회가 많아졌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리그를 보면서 검토실에서 있으면 오랫동안 봐왔지만 이게 뭐 사실 뭐 그렇게 단체전의 느낌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개인이 두는 바둑인데 일단은 개인이 두고 그거를 이제 팀 승부로 가리는 건데 근데 마지막 하나, 이 팀원들끼리 뭔가 또 친하고 네. 돈독함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연패에 빠지더라도 뭐 다음에 이기면 되지 뭐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잘 헤쳐나오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초반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팀이 몇 판 지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약간은 좀 힘든 그것이 오는 거죠. 네. 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약간 이기기 어려울 것 같고, 뭔가 다음 시합에서도 좀 네, 부담감을 느끼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 일곱, 역시 좀 힘들다고 봐야 돼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한
몇 년 전에 킥스가 전반기 성적이 굉장히 안 좋고 후반에 성적이 약간 몰아치기 비슷하게 해서 결국엔 포스트 시즌을 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전에 화성시 코리오도 네. 창단 첫 해였나요? 그때 네, 그랬었죠. 사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예, 전반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후반기에서 진짜 좋은 성적을 거둬서 가는 게 쉽지는 않은 건데 분명 가능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려면 선수들이 각자 개개인의 자신감을 가지고 네. 뭐 본인이 이기는 게 뭐 가장 일단은 급선무가 돼야겠죠. 근데 이제 팀원들도 믿으면서 해야 부담은 뭔가 떨쳐내고요. 해야 뭔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이제 진행될 정관장 황진단의 이제 뒷심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워낙 또 강팀이기도 하고 네, 또 응원하는 팬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뭐 정관장은 워낙 화려한 스타들이 많고 특히 미창호 구단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팬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뭐 바둑이 끝나진 않았지만 진시영 선수가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진시영 선수가 최근에 2연승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거의 지금 주장인 이동훈 선수를 제외하고서는 팀 내에서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 일곱, 그렇죠. 예, 3승 3패입니다. 오늘 네. 승리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아나고 있는 선수가 있어서 다른 선수들도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요. 자, 반면에 사이보로는 오늘 또 승리를 거두면서 3승 반열에 오르게 됐고요. 3승 팀만 현재 4팀이나 되네요. 네, 그 사이버는 재밌는 것이 이제 마지막 하나, 장고대국이 참 승패에 영향이 많이 가네요. 장고대국을 못 이기면 거의 팀이 지고요. 장고대국에서 한 번 지금 1승 1패가 오늘도 나온 상황인데 1승 1패만 거둬도 지금 거의 승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버로가 오늘 제외하고 거둔 2승 중에 장고대국에서 2승을 해서 승리를 거둔 기억이 있고 네. 1승 1패를 해서 승리를 한 판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장고대국에서 1승 1패를 했죠. 사이보로의 양건 감독이 오늘도 강창배 선수를 투입시키면서 퓨처스 리거 3명을 다 기용을 하기도 했고요. 네, 선수들에게 모두 좀 기회도 주면서 어찌 보면 또 그 안에서의 선의의 경쟁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참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피처스 선수들 이 3명이 있지만 마지막 하나, 이 선수들한테 그 셋, KB리그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 팀이 어떻게 운영되는 상황도 봐야 되고 이제 그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근데 참 좋은 것 같고요. 강창배 선수가 사실 실력이 강한 기사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안주영 선수한테 패했잖아요. 오늘까지 이제 상대적 3전 3패인데 강한 선수인데 뭔가 안주영 선수하고는 제 생각에는 많이 두진 않았지만 기풍상으로는 굉장히 상극이에요. 예. 그러니까 강창배 선수가 굉장히 실리를 좋아하고 마지막. 전투 바둑인데 둘, 안주영 선수는 굉장히 두텁게 두고 중앙지향적이면서 좀 상대를 좀 누르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덟, 그러니까 이게 잘 못 견디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사실 저는 그 양건 감독의 스타일을 조금은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 7년 전에 제가 그 팀에 함께 코치로 일해본 적이 그렇죠.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근데 보면은 선수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잘 챙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경쟁보다는 뭔가 모두에게 좀 기회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강창배 선수는 뭐 최근에 1시간짜리에서 두 번의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내용도 좋았고요. 그래서 출격할 이유가 충분했고요. 7년 전이었군요. 그렇죠?
팀 2012년도였나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사실 정관장 네. 황진나 같은 경우는 이제 팀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번에 오더도 그 팀으로만 본다면 이동훈 선수가 당연히 출격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 정관장 회사 차원에서의 굉장히 고마운 배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오늘 팀이 지긴 했지만 이동훈 선수가 그 팀이 배려해준 만큼 한국 바둑계로 있어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 내일 출격하죠. 예, 이동훈 선수가 편안하게 쉬면서 대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잘된 일인데요. 예, 그 좀 배려를 내일 좋은 화력으로 승리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런 그 리그 외적인 성적의 결과가 또 팀에 영향을 미칠 때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바둑은 이제 공배만 남은 건가요? 네. 제가 아까 했을 때는 8집에 2텀이라서 비교는 개가를 안 했습니다. 근데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흑이둘 차례였기 때문에 8집 이상 승부가 나는 가능성이 조금 높긴 하거든요. 뭐 8, 9집 이 정도 보면 네. 될까요? 이런 건 또 이제 공배를 마지막에 누가 메꾸는 거에 따라서 홀수 승부가 되겠죠. 100이 메꿨으니까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개가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맞출 때 그렇게 짜릿할 수가 없거든요. 희열을 느끼죠. 100이 마지막 공매 메꾸면 홀수가 맞죠? 이거 항상 물어봐요. 이런 것도 헷갈려요. 네. 아는 건데도 항상 홀수가 승부가 났으면 9집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7집은 아닐 거고요. 10집 넘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아까 8집에서 약간 두터운 거였기 때문에. 자, 더 있네요, 사석이. 더 차이가 났네요. 9집, 두 집이 또 있네요. 벌어졌네요. 차이가 더 벌어졌네요. 11집 차이군요.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봤습니다만 차이는 조금 벌어졌고요. 진시영 선수가 백홍석 선수에 이어서 네. 홍성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며 2연승을 거둡니다. 역시 뭔가 홍성지 구단한테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자, 마지막 대국 최선을 다해서 진시영 선수가 승리를 했지만 8라운드 2경기의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자, 어제 경기에 이어 오늘도 3대2 승부가 나왔고요. 사이보로가 8라운드 2경기를 가져갑니다. 네, 오늘 사이보로가 정관장 황진단을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글쎄요, 이 팀은 조용한 강팀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네, 전력 자체가 그 신예인 문유빈 선수가 활약을 해주는 상태에서는 만만치 않은 전력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그 가장 첫 승을 올린 것은 문유빈 선수였거든요. 꽤 큰 승리였어요. 네, 이창호 구단한테 승리를 하면서 그 승리가 기폭제가 되면서 서른수 선수의 승리로 이어졌고 그 전반전에서 사실 정관장이 한 2승 정도를 해야 오늘은 박빙의 승부가 아닌가 싶었는데 네. 거기에서 오히려 사이버로가 2승 선취점을 거두면서는 거의 사이버로 쪽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현재 순위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8라운드 2경기 사이버오로가 가져가면서 3승 반열에 이름을 오르게 됩니다. 네, 지금 사실 뭐 3승, 4승, 5승으로 지금 수련 합천이 앞서 나가고는 있지만 뭐 이 정도라면 굉장히 좀 촘촘하고 치열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3승을 했기 때문에 사이버오로도 이 중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자, 내일 경기 확인해 보시죠. 자, 중위권에 있는 두 팀의 만남인데요. 네. 화성시 코리와 홈앤쇼핑의 대결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국이 가장 눈에 띄고요. 원성진 구단하고 이영구 구단의 매치가 재밌을 것 같고. 네. 마지막 대국도 예. 재밌을 것 마지막 같아요. 대국이 굉장히 흥미롭네요. 송지훈 선수하고 김명훈 선수는 같은 국가대표 출신이고 나이는 이제 김명훈 선수가 한 살 많지만 굉장한 파이터들이라서 네. 전투 바둑이 재밌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한태희 선수가 속기로 빠졌습니다. 네, 이게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왔다 갔다 해야 또 상대한테 혼란을 줄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2시간짜리에서 많이 나오다가 네. 이번엔 속기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과연 4승 팀은 어느 팀이 될지 내일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편안한 밤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KB리그 이성 해설위원 캐스터 이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